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자퇴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일부 학교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정은 단순한 학업 포기나 반항이 아니라 미국 교육 체계에서 더 이상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의 내면 깊숙한 불안과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단초는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가 주최한 한국 수학여행에서 시작되었고, 단 한 번의 체험이 학생들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 수학여행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던 것일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피터슨이에요. 저는 17살이고 부모님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항상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최고의 학교, 최고의 음식, 그리고 가장 안전한 동네를 가지고 있죠.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제 고등학교에서 우리 반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신이 났어요. 어쩌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방문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곳들은 볼 가치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벤슨 선생님, 우리 교감 선생님이 우리 반 앞에 서서 올해는 일본이나 한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일본은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멋진 애니메이션과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이라고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북한 미사일과 위험한 국경에 관한 무서운 뉴스 기사에서 온 것뿐이었어요. 저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너무 위험해요. 라고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군사적 문제가 있는 분단 국가잖아요. 게다가 음식도 엄청 맵고 이상하대요. 제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이 저에게 동의했어요. 우리 모두 미국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데 왜 낯선 아시아 국가를 방문해야 할까요? 투표율이 왔을 때 우리 반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거의 균등하게 나뉘었어요. 물론 저는 일본에 투표했어요. 하지만 결국 벤슨 선생님이 최종 선택을 하셨어요. 한국이었죠.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라고 그날 집으로 걸어가면서 중얼거렸어요. 태양은 우리의 깨끗하고 넓은 거리 위로 저물고 있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후진국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부모님께 여행에 대해 불평했어요. 왜 우리가 한국에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접시 위에 완두콩을 이리저리 밀면서 말했어요. 아마 지저분하고 위험할 거예요. 아빠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거기서 조심해라. 아들, 내가 뉴스를 봤는데 미국 같지 않아. 엄마는 저에게 더 많은 치킨을 건네시면서 걱정스러워 보이셨어요. 그냥 너의 그룹과 함께 있고 혼자 돌아다니지 마. 그들의 반응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제 부모님도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맞을 것이 분명했어요. 여행 전 몇 주는 빠르게 지나갔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에 여행 가방을 쌌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옷을 던져 넣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간식을 더 많이 챙겼어요.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 모자와 후드티도 챙겼어요.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작은 기념품들이죠. 그날 밤 침대에 앉아서 제 방 주변의 포스터, 비디오 게임 컬렉션, 그리고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모든 익숙한 것들을 둘러보았어요. 제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한국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어쩌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빠르게 밀어냈어요. 제가 아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한 그대로일 것이에요. 저희 완벽한 미국 생활과는 전혀 다른 가난하고 위험한 곳. 출발 당일 아침은 회색 하늘과 가벼운 비와 함께 왔어요. 마치 날씨조차도 저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학교까지 저를 데려다 주실 때 제 배는 걱정으로 꽉 조여 있었어요. 내가 말한 걸 기억해. 아빠가 저를 내려주시면서 상기시켜 주셨어요. 거기서 경계를 늦추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행 가방을 잡고 버스 옆에서 반 친구들과 합류했어요. 저를 제외한 모두가 들떠 보였어요. 저는 왜 누군가가 이 여행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13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륙할 때 저는 제 도시가 아래에서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익숙한 해안선이 구름 아래로 사라졌고 가슴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분명히 끔찍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곳을 위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고 있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감으며 한국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저는 지저분한 거리,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불친절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들이 항상 붐비고 혼란스럽게 보이는 미국 영화들을 생각했어요. 이것은 내 인생에서 최악의 이주가 될 거야. 라고 비행기가 저를 집에서 점점 더 멀리 실어 나르는 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린 것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 여행은 한국에 대한 제 견해뿐만 아니라 세계와 그 안에서의 제 위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꾸게 될 거예요. 저의 첫 번째 놀라움은 우리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는 순간에 찾아왔어요. 13시간 동안의 불편한 잠과 기내식 후에 저는 피곤하고 짜증난 상태로 비행기에서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저는 작고 오래된 공항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을 보자마자 저희 눈이 커졌어요. 정말 거대했어요. 천장은 아름다운 곡선 디자인으로 높이 뻗어 있었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하게 빛나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이게 맞나?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저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실제 로봇들이 승객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며 돌아다녔어요. 한 로봇은 노인 여성을 수암을 찾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다른 로봇은 여러 언어로 질문에 답했어요. 저는 미국 공항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입국 심사 구역에는 얼굴 스캐너가 있는 자동 게이트가 사람들을 빠르게 통과시켰어요. 집에서처럼 긴 줄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미국이 한국보다 더 발전했다는 저의 믿음에 첫 번째 작은 균열을 느꼈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크고 현대적인 버스로 안내했어요. 좌석은 개별 에어컨 컨트롤과 USB 충전기가 있어 편안했어요.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제가 상상했던 더럽고 붐비는 거리를 볼 준비를 했어요. 대신 저는 교통 업데이트를 보여주는 디지털 표지판이 있는 넓고 깨끗한 고속도로를 보았어요.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나무가 있는 공원들이 도로를 따라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아시아 도시와는 전혀 달랐어요. 서울은 미래의 도시 같아요. 저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정류장은 전통 의상 가게였어요. 우리는 한국 전통 옷을 입어볼 예정이었어요. 미나라는 젊은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인도 출신이었지만 학생으로서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그녀의 완벽한 영어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복은 1700년 이상 한국에서 입어왔어요. 미나는 우리에게 다양한 색상의 옷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각 색상과 패턴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녀는 제가 파란색과 흰색 한복을 입도록 도와주었어요. 천은 부드럽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안했어요. 거울을 봤을 때 저는 거의 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를 보는 사람은 품이 있고 달라 보였어요. 마치 제가 다른 시간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았어요. 파란색은 학문적 추구와 지혜를 나타내요. 미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잘 어울려요. 잠시 동안 저는 이상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여기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이 지루하거나 뒤떨어졌다는 것이 갑자기 부끄럽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우리는 야시장을 방문했어요. 좁은 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색색의 조명이 머리 위에 걸려 있었고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소리쳤고 작은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 장면은 활기차지만 제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반 친구들이 열심히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여전히 한국 음식이 제게는
너무 이상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때 음식 노점에 있던 노인 여성이 저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빨간 소스에 담긴 떡을 작은 접시에 담아 내밀었어요. 먹어봐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맛있어요. 아주 유명해요. 무례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저는 접시를 받아 작은 한 입을 맛보았어요. 떡은 쫄깃했고 소스는 제 혀를 약간 화끈거리게 했어요. 하지만 처음 충격 후에 저는 그것이 놀라울 정도로 맛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달콤하고 짭짤했어요. 집에서 먹던 밋밋한 아시안 음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맛있어요? 여성이 물었어요. 그녀의 눈은 구석에서 주름져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제 솔직함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또 한 조각을 더 권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였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곡선 지붕이 있는 전통적인 구조물 옆에 서 있었어요. 도시는 밤에도 생명력으로 맥동했어요. 아래에서 안전하게 걷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단 하루 동안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효율적인 공항, 깨끗한 거리, 전통과 기술의 조화,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창에서 돌아서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옆으로 밀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뭔가가 이미 변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낯선 새로운 세계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희 오래된 확신들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서울에 있는 특별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다지 신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학교는 학교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국 학생들이 그저 하루 종일 사실들을 암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가 항상 아시아 교육에 대해 들어온 것이었어요. 많은 암기지만 창의성은 별로 없다고요. 우리 버스는 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크고 현대적인 건물 앞에 멈췄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리가 들어갈 때 약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들은 완벽한 영어로 우리에게 말했는데 제가 서툴게 시도하는 한국어 문구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미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학교 복도는 깨끗했어요. 바닥에 종이 하나 없고 벽에는 낙서 하나 없었어요. 국제 수학대회, 과학 경시대회, 그리고 국제 AI 챌린지라는 것에서 받은 트로피와 증명서가 가득한 진열장이 복도를 따라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이런 대회들 대부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이것들은 지난 2년 동안의 것들 뿐이에요. 우리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저는 너무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 눈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아요. 제 고향의 학교에도 트로피가 있었지만 대부분 스포츠용이었어요. 이런 것은 없었어요. 우리는 수업이 이미 진행 중인 수학 교실에 들어갔어요. 리사 김이라는 이름의 여자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환영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한 학생이 칠판에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앞으로 나왔어요. 그 방정식들은 대학 교과서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제가 미국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 학생은 각 단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수학을 실제 세계 응용과 연결시켰어요. 저는 가이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우리는 이걸 대학에 가서야 볼 거예요. 그녀는 제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여기서는 이 나이대에게는 표준이에요. 제 목 뒤로 열기가 올라왔어요. 평생 동안 저는 미국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한국 학생들을 따라 그들의 식당으로 갔어요. 저는 우리 학교 점심과 비슷한 것을 예상했어요. 우리가 보통 먹는 기름진 피자와 감자튀김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어요. 식당은 레스토랑처럼 보였어요.
학생들은 밀치거나 떠밀지 않고 조용히 줄을 섰어요. 각자 5개의 다른 칸이 있는 쟁반을 받았어요. 밥, 국, 단백질, 채소, 과일이요. 음식은 신선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작은 목례와 함께 급식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저는 제 쟁반을 내려다보았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밥은 완벽하게 익었어요. 국은 향기로웠어요. 채소는 신선했고 집에서처럼 질척거리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정성껏 준비된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한국에서는 좋은 영양이 교육의 일부라고 믿어요. 리사 김이 우리와 합류하며 설명했어요.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줘요. 저는 집에서 과자와 탄산음료로 가득 찬 자판기를 생각하며 이상한 상실감을 느꼈어요. 왜 우리는 학생들이 먹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을까요? 점심 후 우리는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학 수업을 참관했어요. 각 팀은 그들의 발견을 반전체에 발표했어요.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심지어 일부 원래 연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실제 과학적 조사였어요. 한 그룹은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은 로봇을 만들었어요. 다른 그룹은 노인들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앱을 개발했어요. 이 학생들은 단지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을 사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놀라움은 종이 울리고 학교가 안전훈련을 수행했을 때 왔어요. 저는 즉시 긴장했어요. 집에서 연습했던 총기 난사 대비 훈련을 생각하면서요. 어떻게 숨고, 어디로 도망가고, 누군가 총을 들고 우리 학교에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한국 학생들은 차분하게 줄을 서서 선생님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훈련은 지진과 화재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연재해지, 인간의 폭력이 아니었어요. 잠긴 문도, 구석에 숨는 것도, 인간 행동의 최악의 상황을 연습하는 것도 없었어요. 저는 가이드에게 학교 총기 난사에 대한 보안 조치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제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봉쇄 훈련이 학교 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하지만 여기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하루가 끝나고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압도된 느낌이었어요. 뛰어난 학생들, 존중하는 분위기, 놀라운 음식,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보다는 실제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제가 가능하다고 상상해 본 적 없는 교육 경험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교육 우월성에 대해 제가 느꼈던 편안한 확신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제가 본 것에 대한 감탄과 제가 항상 정상으로 받아들였던 것에 대한 슬픔이 혼합된 혼란스러운 감정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그룹이 번화한 쇼핑 지역을 걷는 동안 저는 한국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카페 테이블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돕는 부모님들, 심지어 방과 후 시간에도 서점에서 함께 공부하는 10대들. 교육은 여기서 단지 학교,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디서나 모두에 의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배움은 단지 시험을 통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여기서 학생이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어요. 단지 방문객이 아니라 갑자기 제가 집에서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려 깊고 완전해 보이는 이 교육 시스템에 실제로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생각은 저를 동시에 흥분시키고 두렵게 했어요. 그것은 제 나라의 우월성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한국에서의 넷째 날,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단정한 옷차림의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서둘러 가고 노점상들이 음식 카트를 설치하고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함께 걸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동안 저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선생님들도 그것을 암시했어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보여줬고요. 하지만 제 눈은 여기 한국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무언가를요. 아침 식사 후 저희 그룹은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가장자리가 위로 휘어진 화려한 색깔의 지붕을 가진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는 거대한 곳이었어요. 건물 주변에는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있는 정원이 있었고요. 궁궐은 수백 년이 되었지만 마치 어제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룹에서 벗어나 혼자 돌아다녔어요. 정원 한 구석에서 고요한 장소를 찾았는데 그곳에서는 고대 궁궐과 그 담벼락 너머의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 전통과 진보에 좋아하는 제 마음속의 혼란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지나갔어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건물들을 감탄하며 보고 있었고요. 한국 학생들, 우리가 선생님의 궁궐, 역사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제 나라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에 필적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우리의 짧은 미국 역사가 다른 나라들의 오래된 역사보다 어떻게든 더 낫다고 믿었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전화기가 아빠의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어요. 제가 조심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아빠는 여전히 제가 위험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며 발전된 도시가 아니라요. 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아빠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과학과 기술에 중점을 둔 또 다른 학교를 방문했어요. 건물을 돌아보던 중 종이 울렸어요. 학생들은 즉시 줄을 서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안전훈련이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긴장했어요. 미국의 제 학교에서 안전훈련은 보통 누군가가 총을 들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습하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저희는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책상 아래에 숨었어요. 공격자가 우리를 찾지 못하도록 조용히 있는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학생들이 지진이나 화재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습했어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거지 인간의 폭력에 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숨는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동료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안내원은 제 긴장된 반응을 알아차리고 여기서는 학교 총기 사건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총기 폭력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일부가 아니었거든요. 가슴에 무거운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왜 저는 학교 총격범 대비 훈련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왜 미국 아이들은 살인자들로부터 숨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한국 아이들은 자연재해만 걱정하는 걸까요? 그것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있는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미워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정확히 슬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캘리포니아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엄마, 아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는 정말 놀라워요. 학교는 우리보다 더 좋고 거리는 더 안전해요.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의 불편하고 방어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들도 분명히 자기들만의 문제가 있을 거야.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야. 저는 논쟁하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이해하도록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미국적 사고의 버블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않으셨거든요. 이 여행 전까지의 저처럼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어요. 며칠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탔던 제임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제임스는 미국의 우월함에 너무나 확신하고 너무나 편협하고 더 넓은 세계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었거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혼란스럽고 불편하지만 눈을 뜬 사람이요.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복잡했어요. 다른 삶의 방식,
배움의 방식, 사회를 구축하는 방식이 제가 알던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제 마음에 미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짧은 여행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에서 살고 배운다면요? 그 생각은 저를 흥분시키면서도 두렵게 했어요. 그것은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것을 의미할 테니까요. 제가 자라면서 가졌던 세계관이 제한적이고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테니까요. 하지만 마침내 잠이 들면서도 그 생각은 저와 함께 남아 더 강해졌어요. 저는 변하고 있었고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제 반 친구들이 기념품을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캘리포니아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저를 이상한 슬픔으로 채웠어요. 저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이른 아침, 저는 호텔 로비로 걸어가서 벤슨 선생님이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선생님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정적이었어요. 여기 국제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어요. 벤슨 선생님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는 충격받은 것 같지 않고 그저 사려 깊어 보였어요. 그건 큰 결정이구나, 제임스. 무엇이 바뀌었니?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발전된 기술, 안전한 거리, 놀라운 교육, 건강한 음식, 존중하는 문화. 하지만 그 답은 그 모든 것보다 더 단순했어요. 모든 것이요. 저는 말했어요. 저는 이곳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요. 벤슨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에 돌아가면 프로그램을 찾아보는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평화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었어요.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도시는 구름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점점 작아졌어요. 제 주변에서 반 친구들은 미국 음식과 비디오 게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방문객으로서 한국을 즐겼지만 그들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이미 저의 귀환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이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공항은 인천공항에 비해 더럽고 조직적이지 않아 보였어요. 도로는 더 거칠어 보였고 건물들은 관리가 덜 된 것 같았어요. 심지어 공기도 달랐어요. 여전히 저의 고향이었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그곳을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환한 미소로 공항에서 저를 맞이하셨어요. 그들은 제가 세계 최고의 나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얼마나 기쁜지 이야기해주기를 기대하셨어요. 대신 저는 그들을 꽉 껴안으며 앞으로의 대화가 어려울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조심스럽게 제 경험을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 학교와 그곳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밤에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묘사했어요. 저는 전체 문화가 교육과 존중을 가치 있게 여기는 방식을 설명했어요. 저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벤슨 선생님은 제가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의 얼굴에는 충격, 그리고 걱정, 그리고 저항이 나타났어요.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넌 그냥 미국을 떠나서 어떤 외국으로 갈 수는 없어. 내 인생은 여기 있어. 이해 못하시겠죠? 저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한국에 가면서 저는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 이상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배우는 방식이 하나 이상이고요. 사회를 만드는 방식도 하나 이상이에요. 후, 몇 주는 어려웠어요. 일부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제가 왜 떠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천천히 절대 안 돼에서 좀 더 조사해보자로 바뀌셨어요. 저는 국제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읽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각 단계가 제 목표를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번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2개의 큰 여행 가방과 한국 고등학교의 국제 프로그램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에 반 친구들은 없었어요. 가이드 선생님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였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첫 방문에서 놀랐던 똑같은 로봇들이 이제는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새 호스트 가족의 집으로 저를 데려다 줄 지하철로 향하는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어요. 지하철 문이 제 뒤로 닫힐 때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달라 보였어요. 더 자신감 있게,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더 잘 인식하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미국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캘리포니아의 제임스 피터슨이 아니었어요. 저는 새로운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자신의 제한된 경험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요. 제 전화기가 부모님의 메시지로 진동했어요. 무사히 도착했니? 저는 미소 지으며 간단히 네라고 답장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계셨어요. 아마도 언젠가 그들이 방문해서 제가 본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은 제 새로운 삶을 향해 저를 데려갔어요. 제 주변에서 한국인 통근자들은 책을 읽거나 전화를 확인하거나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때 저는 이상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내면에 조용한 행복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편견으로 시작된 여정이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어요. 성장, 변화, 세상에 대한 더 넓은 이해로요.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훨씬 더 큰 모험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